이번 시간에는 경제 도면으로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다루다가 지역의 발전을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세금 정책 역시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죠. 반대로 지역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세금 정책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면 지역의 발전 원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죠. 따라서 인구가 있죠. 인구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죠.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현 시대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뭔가요? 소득을 얻는 거죠. 혼자 살건 가족을 형성해서 살건 소득을 얻어야 되죠. 소득을 얻지 못하면 살 수가 없죠. 뭐 식량이건 그렇죠. 의복이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되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은 사적 자본이나 공적 자본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요. 눈치 빠른 사람은 인구를 결정하는 원리를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한국엔 여러 지역이 있죠. 한국에는 그리고 어떤 도시 내에도 여러 지역이 있죠. 그래요. 경기도죠. 경기도에도 여러 지역이 있죠. 또 서울 내에도 여러 지역이 있죠. 그래요.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우선 서울을 좀 살펴볼게요. 서울의 상주 인구는 한 950만 가까이 되죠. 그런데 주간 인구는 한 30만 가까이 돼요. 하루 중에도 유입 인구가 있고 유출 인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유입 인구의 대부분은 통근이죠. 서울에 직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거죠. 유출 인구도 있죠. 대부분이 그래요. 직장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래요. 서울에 들어오는 인구는 130만 명, 나가는 인구는 한 60만 명 되죠. 70만 명 정도가 그래요. 서울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래요. 주간 인구는 1030만 가까이 돼요. 상주 인구는 950만이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울 내에도 여러 지역이 있다 했죠. 종로구를 볼까요? 상주 인구가 14만 7천 명. 그래요. 주간 인구는 39만 명이죠. 그래요. 주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은 직장 때문에 그렇다 했죠. 직장이 상대적으로 그래요. 거주할 수 있는 장소보다 많다는 거죠. 눈치챌 수 있어야 되죠. 서울 내 전 지역이 종로구 같진 않겠죠. 그러면 그래요. 서울 전체로 보면 상주 인구, 주간 인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잖아요. 종로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10%도 안 되는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종로구는 보면 상주 인구가 14만 7천 명, 주간 인구가 39만 명, 40만 명 되죠. 거의 120, 30% 되죠. 120, 30%가 증가해 버리는 거죠. 주간 인구가. 중구는 어떤가요? 중구는 상주 인구가 11만 8천 명, 주간 인구가 44만 2천 명, 더 많죠.
낮에 활동하는 인구가. 종로구하고 중구가 좀 특이하죠. 그래요. 용산, 뭐, 딴 지역을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강북구는 어떤가요? 상주 인구가 31만 2천 명, 주간 인구는 24만 8천 명. 오히려 상주 인구가 더 많죠. 그래요. 중구나, 종로구와 엄청 반대죠. 그래요. 노원구는 어떤가요? 상주 인구가 55만 2천 명, 주간 인구가 46만 8천 명. 오히려 직장 때문에 직장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출 인구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낮에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상주 인구가 950만 명, 주간 인구가 103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은 거는 상대적으로 거주지가 직장보다 더 많다.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상주 인구를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직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통계청에 보면 서울시 서울 사업체 현황,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가면 이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서울 지역 내, 서울 전체도 알 수가 있죠. 사업체 수는 기업 수로 보면 되겠죠. 종사자 수는 뭔가요? 기업 내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죠. 직장 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 전체는 그래요. 직장 수가 510만 개 가까이 되죠. 상주 인구는 950만 명, 주간 인구는 1028만 명.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 가장 직장이 많은 곳은 어딜까요? 강남구죠. 71만 1000개죠. 상주 인구는 52만 9천 명, 주간 인구는 99만 5천 명.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죠. 왜 그런가요? 직장이 거주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등이 서초구인데 직장 수가 43만 9천 개예요. 상주 인구는 41만 1000명, 주간 인구는 57만 9천 명. 강남구보다 서초구도 이제 직장이 많지만 강남구처럼 막 2배로 증가하지는 않죠.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에 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강남구에 비해서는 주거지가 더 많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구는 어떤가요? 상주 인구는 11만 8천 명, 주간 인구는 44만 2천 명. 그래요. 중구는 어디 있나요, 서울에서? 중간 정도 있죠. 중심 정도에 있어요. 이런 데는 그래요. 개발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중구도 별로 개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죠. 중심부에 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거지가 작은 곳은 개발되면 괜찮을 수 있다. 강남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상주 인구를 보면 어떤가요? 직장 수에 비례할까요? 거의 비례하겠죠. 그래요. 직장 수 강남구는 71만 개죠. 상주 인구가 52만 9천 명이에요. 서초구도 보면 직장 수가 43만 9천 개 2등이죠. 상주 인구는 41만 1000명. 그래요. 주간 인구를 봐야 되겠죠. 주간 인구. 그래요. 직장 수가 71만 개, 주간 인구는 거의 100만 명 되고 서초구는 43만 9천 개 2등. 그래요. 주간 인구는 57만 9천 명. 그래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하겠죠. 직장이 있으면 주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요. 직장 수가 적은 데가 어딘가 도봉구 68,000개죠. 근데 상주인구는 258,000명이죠. 노원구가 특이하죠. 노원구는 552,000명이잖아요. 직장 수는 114,000개. 그러니까 상주인구는 468,000명이죠. 주간 인구는 468,000명이죠. 그래요. 상주 인구, 주간 인구는 이제 서울 내부적인 문제인 거죠. 어떤 지역은 지나치게 직장이 상대적으로 많고 어떤 지역은 지나치게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서울 전체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은 완화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에 큰 차이가 없다면 직장 수가 많은 곳은 인구가 많을 것이다. 그런 어떤 직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제 도면을 봐도 사람들은 그래요. 공적 자본이든 사적 자본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죠. 소득을 얻는 수단이 뭔가요? 직장이죠. 직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직장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많겠죠. 직장이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겠죠. 직장이 감소하면 어떨까요?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할까요? 그냥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직장이 인구를 결정하는 모든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9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국은 직업수가 2270만 개 정도 되고 가구수는 2089만 개가 되고 인구수는 5177만이죠. 대략 그렇게 돼요. 1등은 어딘가요? 경기도죠. 경기도. 직업수가 530만 개, 가구수는 509만 7천 개, 인구수는 1330만 명 가까이 되죠. 2등은 어딜까요? 서울이죠. 직업수가 522만 개 정도 되죠. 2019년도에. 가구수는 400만 개, 400만 개, 400만 가구, 인구수는 963만 명이 돼요. 그래요. 직업수에 따라서 인구수가 아주 비례적으로 감소한 건 적거나 증가한 건 아닌데 거의 직업수가 인구를 결정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죠. 3등은 어딘가요? 부산이죠. 직업수 146만 개, 가구수 139만 2천 개, 인구수는 337만 개. 가구수를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가구 역시 인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직업이 아무리 증가해도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수가 평균적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수가 늘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가구수를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하니까 넣어놨겠죠. 4등은 어딘가요? 4등은 경상남도다. 직업수가 142만 7천 개죠. 그리고 가구수는 134만 7천 개, 인구는 334만 7천 개죠. 그래요. 그래요. 부산시보다 직업수가 작으니 인구수 역시 그래요. 부산보다 경상남도가 작죠. 그래요. 직업수가 인구수를 결정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뭐 가구수도 결정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5등은 어딜까요? 5등은 경상북도. 그래요. 직업수가 115만 개, 인구는 266만 8. 그래요. 266만 8천 명. 근데 직업수는 5등인데 인구수는 6등이죠. 5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천광역시죠. 인천광역시가 인구가 295만 명이에요. 직업수는 109만 개로 경상북도보다 작죠. 근데 인구가 좀 더 많죠. 그래요. 그래요.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지역마다 약간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확인 안 해봤지만 직업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크게 작은 건 아니죠. 경상북도보다 인천광역시에 사람이 더 많은 거는 인천광역시에 좀 가구원 평균 수가 작다거나 뭐 1인 가구가 많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요. 순서가 조금씩 바뀐 거는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표시해 놨죠. 그래요. 꼴등 어딘가요? 제주 아니요, 세종특별시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직업수는 12만 5천 개, 인구는 33만 8천 개. 확실히 직업수가 작으니까 인구수 역시 작죠. 그래요. 인구의 뿌리는 어딘가요? 옛날에 소득과 세금의 뿌리는 어디라 했나요? 기업이라고 했죠. 근데 인구의 뿌리도 어딘가요? 실적을 만들어내는 데가 어딘가요? 기업이잖아요. 공적 자본이나 사적 자본이겠죠. 결론은 인구의 뿌리 역시 기업이란 말이겠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득과 세금의 뿌리만 기업이 아니라 인구의 뿌리 역시 기업인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정해서 확인한 것이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도 있겠죠. 전국을 볼게요. 직업수와 인구를 한 10년 단위로 분석해 놨죠. 앞에는 직업수, 뒤에는 인구예요. 2000년에는 직업수가 1000개 단위예요. 1360만 개였다. 인구는 4590만 명이었다. 이렇게 쓰면 알 수 있죠. 2010년에 직업수가 1700만 개가 됐어요.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4799만 명이 됐어요. 직업수가 증가한 만큼 인구가 증가하지 않죠. 직업수는 거의 300만 명, 거의 20% 이상 증가했지만 인구는 그래요. 한 5%밖에 증가 안 했죠. 왜 그런가요? 뭐 다른 변화가 있다는 거죠. 1인 가구 증가, 가구 평균 수 감소 이런 게 있겠죠. 1인 가구의 증가, 가구 평균 수의 뭐 감소 이런 거는 뭔가요? 또 그런 게 있게 한 또 이유가 있겠죠. 별도의 문제인 거죠. 2010년에서 2019년도 보면 어떤가요? 직업수가 1764만 개에서 2272만 개로 증가하죠. 많이 증가했죠. 근데 인구는 어떤가요? 직업수도 한 몇 프로 증가했나요? 대략 한 30% 가까이 증가했죠. 근데 인구는 4,799만 명에서 5,170만 명, 10%도 증가 안 했죠. 그래요. 한 6% 증가했네요. 그래요. 또 다른 어떤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연도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인구 변동이 심한 곳이 어딘가요? 인천광역시죠.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보다 더 심한 데가 경기도죠. 직업수가 2000년도에 보면
240만 개 가까이 되죠. 근데 인구가 893만 명이죠. 2010년에 보면 직업수가 374만 9천 개, 인구는 1119만 명 되죠.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직업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죠. 그래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직업수가 5,300만 개, 인구는 1,330만 명이죠.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인구수도 대폭 증가하고 그것을 강요한 것은 직업수겠죠. 직업수가 대폭 증가했죠. 그에 따라서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부산하고 비교해 볼까요? 부산은 105만 개 2000년도에 그래요. 2019년도에는 146만 개, 한 40% 증가했죠. 경기도는 어떤가요? 240만 개에서 530만 개, 2배 넘게 증가했죠. 인구는 어떤가요? 부산은 2000년에 365만 명, 2019년도에는 337만 명이죠. 오히려 직업은 증가했는데 어떤가요? 인구는 감소했죠. 그래요. 경기도는 직업수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 부산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 또 다른 변화가 있다 했죠.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의 대폭적인 증가, 그리고 평균 가구 수익 감소를 직장의 증가가 커버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요. 대구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대구도 부산만큼 심하게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조금 감소했죠. 247만 명에서 242만 명으로 감소했죠. 243만 명으로 감소했죠. 직상수는 부산처럼 증가했어요. 62만 4천 개에서 96만 7천 개로 증가했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주는 어떤가요? 광주는 2000년에 직장 수가 38만 개, 인구는 135만 명이죠. 2019년에는 직장 수가 63만 1000개, 그래요. 인구는 148만 9천 명이죠. 인구가 한 14만 명 정도 증가했죠. 직장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60% 이상 증가했죠. 네,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증가했죠. 또 다른 변화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죠. 새로운 기업들이 지역이 잘 생기게 해야 되고, 또 기존 기업들이 커나가면서 고용을 늘리게 해야 되죠. 직장 수를 늘리게 해야 되죠. 그래요. 왜 그래요? 인구의 뿌리가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